안녕하십니까. 구역 강사 최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비 고3 재수생들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있을까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획으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예정인데 요게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선택 과목 선택이 더 문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까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예전처럼 그냥 그 화작문이 다 나오고, 이제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제 내신으로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교과를 하기보다는, 수능 특강 문학이나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언매가 뭐가 좋다던데, 화작은 뭐가 안 좋다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선택이 매우 어려운 부분도 또 있고, 또 이 선택 때문에 실제로 1년 내내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실제로 점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한가에 대한 어떤 기준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 선택이 더 어렵다. 자, 우리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쳤던 우리 이제 N수생 친구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당장 지금 치게 되는 수능 시험이 이전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와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의고사는 제가 간단히 적어보면, 이전 모의고사는 이제 1학년, 2학년 때 치게 되는 모의고사는, 좀 글씨를 좀 굵게 쓸게요. 1학년, 2학년 때 치던 시험은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작문, 그죠?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까지가 독서, 31번부터 45번까지가 문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서고, 얘가 문학이고, 얘가 화작문이죠. 근데 이제 고3 올라가게 되면,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시험지를, 아직은 뭐 기말고사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놀 때가 바쁘죠. 게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노시느라 아직까지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본 시험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지 구성도 좀 어려울 텐데, 앞에 1번부터 15번에 화작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당장 3월 달만, 3월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체제가 선택 과목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독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부터 이제 45번까지 모두 11문제가 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옆에 표 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34문제 해서 76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11문제가 모두 24점. 그래서 화법과 작문 11문항 24점, 언어와 매체 11문항 24점. 이게 맨 뒤에, 그러니까 12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오고, 13, 14, 15, 16 화작, 17, 18, 19, 20페이지 언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시니까 시험지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EBS 홈페이지나 한국교육과정평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화작과 언매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 푸는 순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텐데, 일단 순서는 그러하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11문항 24점, 언어와 매체 총 11문항 24점인데, 제가 이제 이 아래쪽에 써놓은 이 내용이 뭐냐면, 흔히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 혹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게 되면 학습 부담이 적죠. 이제 화법과 작문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로도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뭐 공부할 내용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제 뭐 교과서 개념이랄 게 뭐, 예를 들면 뭐 경률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공존성의 원리, 뭐 대화의 원리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 나눈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또 글을 장문을 썼을 때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맞나 아닌가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어 매체는 알다시피 뭐가 있냐면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죠. 개념 정리.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부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인강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문법을 이제 공부하기 가장 좋은 건 이제 인강들인데, 어쨌든 인강들을 보시면 뭐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스타일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강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강당 1시간이라고 잡고 최소 20강이라고 보면 최소한 20시간이 필요한데, 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뭐 2강 3강씩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용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루에 1강 정도 듣는 데만 대략 1시간 반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인 시간 24시간 중에 내가 잘 시간 빼고 이런저런 시간들 빼고 나면 국어의 공부의 시간이 몇 시간이다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더 추가가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다. 엄매를 공부하면 개념 공부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1학년 2학년 때 학교 내신으로 엄매를 해서 그래도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보통 내신으로 시험을 치게 되면 그 내신 시험 잘 아시잖아요. 이제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까 내신 때는 잘 기억이 나지만 막상 다시 보면 한 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습 부담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다음 푸른 시간이 화작은 오래 걸리고 엄매는 시간 단축에 유리하다.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만일에 시간 단축에 유리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 하면 보기를 보자마자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보기를 냈고 정답은 몇 번이다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시간 단축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친구들 커뮤니티에 가면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논리로 쓰는 게, 어쨌든 개념 공부했고 보기를 대충 읽으면 답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글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화작보다는 무조건 시간 단축이 유리하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올해로 학원 강사 이제 한 지가 20년 됐어요. 이제 며칠 뒤면 21년 차가 됩니다. 대학 때 전공으로 이제 국어 문법을 배웠지만 사실 대학 때 배운 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지금 와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의 기원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수업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터득된 것들입니다. 지금 와서 모의고사를 치면 저는 정말 시간이 금방 걸려요. 왜냐하면 답이 그냥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문법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이게 최소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보다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가다형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시간 단축에 유리하다는 건 그닥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애수생들은 지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고3 때 나는 엄매를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막상 수능 시험날 가서 틀리기도 많이 틀리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왜냐하면 이 문법도 시간을 끌게끔 하는 문제가 있어요. 35번, 36번 지문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문학끼리 수준의 문법 지문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 문제를 2문제를 풀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많은 건 얘는 맞는 말이지만 시간 단축에 유리하다는 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 세모도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표준 점수에서 유리할 가능성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 정도 차이 나냐면 대략 한 3, 4점 이상은 차이가 나요. 3, 4점 이상은. 이따가 제가 실제 점수 데이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표준 점수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준 점수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뭐 입시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원점수를 가지고 그걸로 뭐 EBS 홈페이지든 어디든 가서 등급컷 확인하고 했죠. 막상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거기에 원점수는 없습니다. 표준 점수라는 게 들어가요. 이제 뭐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수학 시간 통계, 확률화 통계 시간에는 표준 편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가지고 분포를 계산해서 그걸로 내 점수를 환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균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나는 점수가 좀 더 위쪽이야? 그럼 표준 점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표준 점수를 따져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표준 점수는 평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인데, 이게 왜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하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실제적으로 표준 점수를 다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이 묶어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엄매는 엄매대로 화작은 화작대로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표준 점수를 계산할 때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에 맞은 그 집단, 예를 들어 엄매 집단이 따로 있고 화작 집단이 따로 있고 엄매 집단이 따로 있겠지요. 따로 있다면 이들의 각각 공통 과목의 평균이 여기는 이 화법과 전문과 언어 매체를 계산할 때 가중치로 들어가서 조정 원점수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집단의 평균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그런 거니까. 언어 매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국어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이제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성적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언매의 그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이 언어 매체의 가중치 점수가 더 붙어서 표준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 매체를 했을 때 똑같은 표준 점수를 맞으려면 언어 매체는 한두 개 정도를 더 틀려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95점이 나왔다면 당연히 언어 매체가 점수가 높은 겁니다. 표준 점수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화법과 작문은 95점 나왔는데 나는 언어 매체에서 92점 나와서 둘의 표준 점수가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언매와 화작은 대략 2에서 4점 차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언어 매체는 학습 부담은 많지만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 단축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실제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려면 언어 매체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 많이 공부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됐죠? 자, 유불리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친 시험 말고, 올해 친 시험은 지금 부석 중에 있고, 작년 시험도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좀 쉬웠던 수능이죠. 2023학년도 수능 성적 데이터 실제 점수입니다. 실제 점수. 실제 요렇게 맞았을 때 이런 점수가 나오더라라는, 이게 그냥 가상의 점수가 아니라 실제 점수를 가지고 왔다. 자, 한번 보실게요. 화법과 작문은 원점수가 92점이 나왔어요. 언어 매체도 92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원점수를 맞았죠. 공통 과목은 똑같이 68점. 전체가 76점이니까 대략 한 8점 정도 나 틀렸네요. 뭐 3점 2개, 뭐 2점 하나, 뭐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8점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선택 과목은 둘 다 맞았습니다. 잘했네요, 선택 과목은. 자, 그랬을 때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면 보이시죠? 대략 4점 차이 나죠? 그래서 똑같은 화법과 작문 92점과 언어 매체 92점을 점수를 놓으면 화법과 작문은 표준 점수가 132점이 나오기 때문에 2등급이 되고 언어 매체는 92점인데 표준 점수가 127점이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갈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인데 언어 매체를 하게 되면 표준 점수 혜택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맞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이것만 놓으면 내가 화법과 작문을 하든 언어 매체를 하든 맞을 수 있는 점수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언어 매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보이시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이번 87점으로 내려왔어요. 87점. 자, 공통 과목은 65점. 아까 그 친구보다 3점짜리 하나 더 틀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1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각각 2점짜리 하나씩을 틀렸네요. 자, 이런 친구의 경우에 자, 밑에 보세요. 이 놀라운 결과죠. 표준 점수가 118점, 표준 점수가 116점. 물론 이제 둘 다 3등급이긴 한데 자, 여기 점수가 요렇게 되면 화법과 작문이 2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표준 점수라는 건 되게 애매한 게 내가 공통 과목에서 틀렸냐, 선택 과목에서 틀렸냐, 아니면 어디서 좀 더 많이 맞고 많이 틀렸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점수가 나와도 화법과 작문이 표준 점수가 유리한 구간이 생겨요. 특히 3등급 이하 구간에서는. 그래서 3등급 이하는 화작이 유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결론.
그러면 나는 이제 만점이나 1, 2등급을 노려라는 친구들은 엄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표준 점수상으로 좀 더 유리하니까. 하지만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굳이 목매가면서 엄매를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문학과 독서를 좀 더 공부해서 점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언어매체 이런 학생들 선택하세요. 지금부터 기준 드리겠습니다. 1번. 일단 만점과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언어매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틀리더라도 1등급 점수 컷 구간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두 문제 차이인 것 같아요. 두 문제 차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과목은 같다는 가정하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매체가 있습니다. 총 11문제 중에 얘가 한 문제 틀렸다고 할게요. 11문제 중에 3문제까지는 엄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대략 2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면 엄매를 계속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수능 때 가서 다 맞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엄매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 1등급 가기에. 그래서 만점과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언어매체를 하는 게 좋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학 성적이 1, 2등급.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아니, 왜 갑자기 수학 성적이 여기서 나오나?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매체는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학과 독서를 제가 매일매일 2시간씩 한다고 가정할게요. 문학 1시간, 독서 1시간. 문학 세지문, 독서 세지문, 읽고, 풀고, 오답 정리하고, 분석까지 해서 대략 2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치면, 그러면 언어매체는 언제 공부하는 게 좋으냐? 그 2시간에서 시간을 덜어내가지고 엄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줄여서 엄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서하고 문학을 세 지문 풀고 읽고 오답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한 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줄이려면 문학과 독서를 세 지문이 아니라 한 지문, 두 지문 풀어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양도 됩니까? 물론 이제 양을 많이 가져가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하루에 그래도 두 지문, 세 지문은 풀어야지 한두 지문 풀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독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매일 공부. 그렇다고 내가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씩만 자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 짜투리 시간 다 줄이라. 야, 밥 먹는 거 말고 똥 싸는 거 말고 뭐가 시간이 더 필요하냐. 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수학 1, 2등급이야? 이제 눈치채셨죠?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학 3, 4등급 나온 친구보다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할 시간이,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보면 대체적으로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수학만 합니다. 특히 이제 이과 남학생 미쳤죠. 그냥 수학만 계속 수학만 합니다. 오늘은 수학이 잘 풀려서 수학만 하고, 그런 날 있잖아요. 막 삘 받아가지고 수학만 하고, 오늘 또 안 풀린다고 수학만 하고, 또 오늘은 또 더 공식이 생각한다고 수학 인강 듣고, 맨날 수학만 합니다. 수학도 학원도 과제 또 많이 내줘요. 과제한다고 또 수학만 하고, 그러다 보면 국어를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1일 학습 계획표 짜기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어를 하루에 다마못해 1시간 2시간이라도 해야 된다면 문학과 독서를 하는 게 맞고, 이제 그 이유는 뒤에 설명 드릴 텐데, 만일에 내가 엄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학에서 시간을 덜어와야 한다. 문학 독서에서 일부를 줄이더라도 수학 쪽에서 시간을 덜어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1, 2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해야죠. 수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 친구들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국어 선생님이지만 수학을 잘 맞아야 뭐가 됩니다. 수학 포기하고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학생.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만점이나 1등급까지는 바라지 않아. 하지만 지금 내 등급상 한 2등급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 혹은 3등급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 많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굳이 엄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수학 성적도 3, 4등급이라서 나 진짜 너무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돼. 문제도 풀고 인강도 듣고 학원 다니고 학원 과제도 해야 되고 할 거 진짜 많아. 그런데 1학년, 2학년 내신을 하던 중에 1학년, 2학년 내신 하던 중에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타고난 친구들.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문법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공부를 특별히 안 했는데도 얘도 모의고사에서 문법을 거의 틀리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문법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학생이라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맞다.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학교는 언어매체를 선택했는데 고3 대신에 언어매체를 하고 정말 언어매체를 한다. 아까 그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언어매체라고 하지만 그 시간에 수능 특강 문학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그게 아니야. 진짜 언어매체를 해. 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신 공부하는 김에 언매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은 만족해 언매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려요. 예를 들어 나는 진짜 언매를 안 하면 후회가 너무 될 것 같다. 막 이것 때문에 재수할 것 같아. 막 이것 때문에 삼수할 것 같고. 그럼 언매 하세요. 자, 대신에 제가 이제 정해드립니다. 언매를 선택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수학하고는 다르게 국어는 결단이 가능합니다. 언제? 6월 모평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전제로 뭘 박았냐면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게 많지 않다 그랬죠. 화법과 작문은 실제로 뭐 방학 동안에 문제 유형 조금 잡고 5월, 8월, 10월 정도에만 공부하시면 돼요. 왜 5월과 8월과 10월인지는 대충 눈치채셨어요? 5월 공부해야 6평 대비하고 8월 공부해야 9평 대비하고 10월 공부해야 수능 대비해요. 그러니까 중요 시험 한 달 전에 바짝 문제 풀어도 화장은 확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해요. 그러면 다시 정리드리면 나는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언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주변에서 어쨌든 표준 점수 유리하다고 하고 또 공부 잘 돼놓으면 시간적인 부분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나는 언매 준비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좋습니다. 언매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성적이 3월 모의평가, 4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적 안 나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왜?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재수생 친구들, 나는 학교 안 다니니까 괜찮지 않나? 아니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탐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6월까지 점수 안 만들어지면 과감하게 화작으로 돌리세요. 만일에 이제 그런 친구도 있죠. 저는 화작으로 하다가 나중에 언매로 돌리겠다.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후회가 돼서. 만일에 나중에 내가 화작을 하다가 언매로 돌릴 것만 같다는 느낌이 오는 친구들도 다 언매하세요. 괜찮아요. 언매를 하시고 다만 내 현재의 처지, 내 성적, 내 점수 보고 빠르게 결단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빠르게 결단을 내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그럼 그 사이에 언매 공부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기준을 줬고 이 기준 하에 언매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예를 들어 나는 성적이 애매해. 뭐 수학도 좀 덜 돼 있어. 하지만 언매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 후회하지 않으려고 언매를 했던 거니까 그 다음의 것에 대한 후회를 또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런 정도의 각오로 언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 건 언매를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성급하게 언매를 시작하는 건 맞지 않다. 화작을 해도 저 서울대 의대 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도 봤기 때문에 너무 여기는 그 언매에다가 목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모르니까 다들 언매를 하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다 바꾸세요. 얼마나 후회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좀 세워두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는 이겁니다. 그러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아까 이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 국어의 핵심은 공통과목이지 선택과목이 아니에요. 보세요.
똑같은 95점이에요. 지금 화법과 작문이죠. 선택 과목 같습니다. 같은 선택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 73점이고 선택이 22점, 공통이 71점이고 선택이 24점이에요. 이제 이 친구는 공통 과목을 더 잘 받고 이 친구는 선택 과목을 더 잘 받죠.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보십니까? 똑같은 원점수 95점인데 표현 점수가 이 친구는 126점, 저 친구는 125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통 과목 성적이 좋았던 친구가 1점이라도 더 유리했다.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를 안 하고 선택 과목을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매를 하시더라도 문학과 독서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거 쉬고 엄매하고 안 됩니다. 문학 독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수험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곧 스타트 해야 되니까 쉬시는 건 좋지만 너무 쉬지 마시고 슬슬 이제 2026학년도 수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